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4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청 4주입니다. 일주가 병신이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화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염상격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이나 예술이나 교수나 아나운서나 이런 쪽에 굉장히 유망합니다. 특히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태양이 우주 만물을 비춰듯이 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인물이 좋습니다. 밝아요. 태양과 같이 아주 환합니다. 그러나 불이 되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고 흥분을 잘하고 쉽고 화가 많기 때문에 좀 성질이 좀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흥분을 하고 성질을 내는 그런 요소가 병화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지의 신금, 병신, 신금은 원숭이띠에 해당이 되고 계절로는 입추가 지난 7월에 해당이 됩니다. 서늘합니다. 그 위에 양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음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의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일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드리면 병신이니까 좀 병신 같은 짓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금은 역마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역마는 뭡니까? 원래 당사주에서 원숭이는 천고라 그래요. 고독하다 이겁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함의 그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정을 잘 느끼는 겁니다. 조급증이 있고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덕이 많고 그런 것이 불안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역마살이 돼가지고. 그리고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그 활동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밑에 돈을 깔고 하지 않습니다. 김은 화급금 편제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학술, 교육, 문화, 신앙생활, 정신세계에 좀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는 을미, 이모, 병신, 정유가 되겠습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는 연에 대한 기운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연이라는 게 을미생인데 을미생이 밑에 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을목이라는 게 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간은 의욕과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욕이 많고 욕심도 많아요. 이런 사람의 운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스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하고 성직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좀 욕심이 많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돈만 벌려고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좀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모월주는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닷물이거든요. 밑에 정화거든요. 오니까 활동적이죠. 임수는 그릇이 큽니다. 스케일이 커요. 그 다음에 일주가 병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전유가 되겠습니다. 이모 자체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주로 부모궁이 되고 직업을 보거든요. 직업인데 위에 여자 사주를 볼 때는 남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바닷물 같은 남자입니다. 그릇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 정인모로 묶여 있어요. 그 불의 날에 태어나고 신강사주거든요. 그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서
남편을 묶어놓고 제압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오화의 정화, 오화의 신강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주장 고집이 강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이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요게 병이 와가서 충이 되면서 합이 묶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살아날 것 같지만은 남자가 오가 불이 많은데 이 옷으로 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남자를 배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남편과 사별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혼하거나 사별. 근데 실제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돈을 깔고 앉았습니다. 화급금. 밑에 오미가 많아요. 능력이 있고 활동적이라고 봐야 돼. 비견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위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 인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육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화가 되기 때문에 학문적인 그런 기초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는 외형적인 거니까 마음의 세계를 보는 거니까 항상 신앙에는 교육에는 학문에는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밑에는 뭐냐 재물을 많이 깔고 앉았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 생활력, 사업가 이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 열미에 재물운이 좋은 데다가 신유에 금을 깔고 있고 재를 2개나 깔고 앉았습니다. 이게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재물운이. 재물운이 좋은 부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재물 신강 사주에 재가 이 정도가 되면은 재물운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은 개미 대운에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오미 가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요 신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뭡니까? 위에는 간목이 별반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밑에 신에서는 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와 음양의 조화가 되고 용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신강사주에 금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요 을류대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 힘들고 내용적인 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병술에는 뭡니까? 불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요때는 건강적으로나 화가 넘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남편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사별하게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요 정화대운에 들어서 정화가 너무 넘쳤어요. 근데 요 정화가 들어와서 정인목이 풀어집니다. 재납이 돼가지고. 그때 남자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화대운에. 근데 요 해수가 해묘미가 돼가지고 좋은 가운데 목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해수에서는 좀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수가 용신이긴 하지만은 햄이 목이 돼가지고 목화가 많아져 버렸어요. 목화는 뭡니까? 인수거든요. 인수니까 재물운이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자대운에는 뭡니까? 병화가 많으니까 외형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자가 들어오면 신자진 수가 되고 물이 넘쳐서 재물이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축대운은 화생토의 식신생재입니다. 유축금이 되고 재물운이 대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요 경대운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대운의 인에서는 그때는 불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남편을 볼 때는 요 남자의 주변 환경을 봐야 돼요. 그 환경인데 묶여 있지요. 불이 많지요. 불 위에 있는 남자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년에는 금이 들어와서 금생술해지기 때문에 말년에는 남자운이 좋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재생관이 되거든요.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화가 많기 때문에 술을 넣어서 오행의 발음을 넣어서 기운의 순환을 잘 순환이 되도록끔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위기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이름의 뜻과 그리고 이름의 사주 오행에 맞는 발음 그리고 획수 거기에 잘 갖춰서 이름을 지면은 좋은 기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중요성을 몰라요. 사실은 이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뭐냐? 시대의 흐름을 따게 돼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이름이 다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름이 다르고 지금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름을 줘야 됩니다. 특히 요새는 음기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도 활동하는 시대예요. 얌전하고 이쁜 이름을 줘주면 무능해 보입니다. 요새는 중성적으로 줘줘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니까 영문 발음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연결음이 좋아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딱딱 끊어지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맥힙니다. 그 이름에도 쓰는 자가 있고 안 쓰는 발음이 있어요. 안 쓰는 자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구스록이다 하면은 주변의 글자 환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꼬이는 일이 많습니다. 옥 하면서 위장에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에 선입견을 줍니다. 이름이 품위가 있고 멋이 있으면은 좋은 느낌을 줍니다. 이름이 너무 날카롭고 예민해도 안 됩니다. 그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름이 좀 수가 많은 사람은 원만하고 금수가 많은 사람은 따뜻한 발음을 넣어줘야 건강도 좋고 기가 좋아지고 기가 좋아지면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목화가 너무 많은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흥분하기 쉽고 남에 대한 배려와 자기 중심, 자기 과신이 있습니다. 그럼 서늘하게 져주면 음양의 조화가 되면 성격이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이름을 개명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요새는 쉽게 됩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명. 그래서 법명이라든지 예명을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운명이 열리고 발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을 장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분들에게 운명을 개척해주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남자운이 좋아지고 좋은 운세를 받아서 행복하길 바라는 보람을 느끼면서 장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를 보러 봤습니다. 그럼 금년에 갑진년인데 갑진년은 뭡니까? 목생하니까 외형적으로 좀 힘들어요. 인수가 돼서. 진짜가 들어온 게 신자진 수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을사대운이 들어오면은 을사가 들어오면 사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또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년은 사가 들어올 때 사신수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은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호대운에 을사 병호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병임충이 됩니다. 병임충이 되면 임수가 살아나요. 묶여있던 목이. 그래서 오가 들어오면 천간으로 외형적으로 좋아지고 오가 들어오면 오미 가파가 너무 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는 좀 사업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신 일주의 여명의 사주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